1863년 그레고리 맨델이 완두콩 실험을 통해 부모의 한 형질이 자손에 전달되는 것은 어떤 유전 물질이 관여한다는 유전 법칙을 발견해냈고 1943년에 에이버리는 이 유전 물질이 DNA임을 발견했습니다. (1953년에는) 왓슨과 클릭이 생명체의 비밀이라고 여겼던 DNA의 나선 구조를 규명해내면서 생명공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973년 코헨과 보이어에 의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개발됐고 94년부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토마토, 옥수수, 콩 등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 후 1998년에는 선충의 게놈을 해석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인체 게놈 해석은 완성됐습니다. 소금을 비커에 담겠습니다. 세제도 같은 양을 해서 여기 비커에 담겠습니다. 전체 부피가 200ml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녹도록 적고 이것이 녹는 동안에 그 다음에는 브로콜리를 따서 으깨도록 하겠습니다. 엉기는 것이 없도록 잘게 이것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덩어리가 없도록 이렇게 곱게 브로콜리를 가셔야 됩니다. 곱게 빻은 브로콜리를 이렇게 옮겨 담습니다. 이 용액을 여기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가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브로콜리하고 조금 전에 부어준 용액하고 골고루 섞이게 천천히 조용히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즈를 이용을 해서 걸러주셔도 됩니다. 에탄올을 이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둡니다. 브로콜리에다가 소금하고 세제를 넣어서 만든 용액을 넣어서 10분 동안 방치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거르겠습니다. 나무 막대를 따라서 천천히 에탄올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의 DNA가 소음처럼 보이고 여기 이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건드리면 끈적끈적한 것이 나무 막대기를 따라서 휘감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DNA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GM 작물은 육종 체계하고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전자를 식물체나 동물이나 미생물로부터 분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품종에다가 도입시킬 수 있습니다. GM 작물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시면 1996년도에 약 2종의 GM 작물이 처음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2004년도 말 현재 78종의 GM 작물이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상업화된 GM 작물은 없지만 농촌진흥청에서 18작목 50여 종의 GM 작물이 개발 중에 있고 민간이나 대학에서는 약 25작목 100여 종의 GM 작물이 현재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은 일주일이 지나면 발화하게 됩니다. 콩의 자엽에 접종하게 되겠습니다.
이 배지는 항생제가 포함된 선발 배지가 되겠습니다. 행주유전환 조작을 거친 식물체는 파란색의 컬러가 보이실 겁니다. 여과지 위에다가 올려서 준비한 것과 이렇게 준비된 세포를 놓고 이제 유전자가 코팅된 막을 얹게 되겠습니다. 얹은 다음 식물 조직을 넣고 이렇게 배양을 시작하게 되면 점점 자라서 식물체가 되는데 식물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식물체들이 자라게 되겠습니다. 식물체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더 큰 용기에다 심어주면 키가 일정 크기 이상 크게 되면 온실로 옮겨서 일반 벼와 같이 생육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생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식물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시 유전자를 분석하여서 유전자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철제 울타리를 쳐서 다른 식물이나 동식물,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쪽은 제초의 저항성 벼가 되겠습니다. 포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생긴 옥수수는 다 타 작물과의 격리를 위해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 배지 속에는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체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DNA로부터 만든 표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유전자가 이렇게 그 식물체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작물은 1994년에 미국에서 개발한 무르지 않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12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는 1억 5천만 염기성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그중 10번 염색체에 토마토를 무르게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음을 밝혀냈고 바로 이 10번째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재조합 기술로 처리해 쉽게 물러지지 않은 토마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그 GM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내세웠던 그 과연 개발한 회사가 목표로 내세웠던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 우선 정말 아주 근본적인 것에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냥 일반 옥수수 사이에 있는 GM 옥수수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모양이냐면 수류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제 그런 누군가가 안전핀을 뽑기만 하면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나타내는 사진이라서 제가 실었습니다. 글쎄 저는 뭐 그렇게 꼭 바람직하게 생각은 안 해요.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불안감이 있지 않은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는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유전자 제조업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직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대중화돼서 뭐 유해성이 없다라는 게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종 전에 있던 그 종자씨 그거하고 비교해서 커다란 어떤 뭐 차이가 없다면 할 수 있죠. 실험을 거쳐서 공식적인 결과가 인체에 무해하다면
그 동물의 몸에 무해하다면 사람한테도 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건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유전자 제조합 옥수수예요. 아.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유전자가 이 벼에 들어가면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요. 그 물질에 의해서 아까 얘기 드린 그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란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유전자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단백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어떤 독소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 구조가 같은지 어떤지를 이제 검사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해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걸로 보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00% 선진국 수준의 유해성 평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유해성 평가 기술 개발을 5년째 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여러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연구 인력들을 진짜 현재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현재는 시판되는 게 없지만 앞으로 1, 2년 후에 시판 과정이나 산업화 과정을 갈 텐데 그때 저희가 충분히 유해성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가 그걸 농진청이라든지 식약청에서 검증을 해서 거기서 예스가 나면 그러면 그거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걸 믿고 드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개발사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 심사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저희 청에 심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식품으로서의 건전성, 그리고 영양성, 독성, 그리고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각 전문 분야별로 자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수개월에 걸친 심사가 완료되면 그 심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하기에 앞서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그 밖의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검토하여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한 후에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농림부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2001년 3월 2일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으로는 2001년 3월 1일에 콩나물, 옥수수가 대상 품목이 되었고요. 2002년도 3월 1일부터는 감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표시하는 사항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또는 이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함 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이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그 함유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표시가 가능하고요. non-GMO 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이내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저희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구분 유통 증명서를 구비하는 조건으로 표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개발된 GMO 농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는 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상은 GMO냐 GMO가 아니냐 이것만 표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 그 매장 그 담당자에게 구분 유통 증명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M식품은 지금 현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콩, 옥수수,
콩나물을 갖다가 주요 원재료로 하는 그런 가공식품에 대해서 지금 표시제를 하고 있고요. 가공되는 콩의 주 제품이 식용유를 갖다가 생산하는 데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용유인 경우 현재 저희가 지금 표시제를 갖다가 면제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식용유를 만드는 원료로 쓰는 콩인 경우에는 수입업소 쪽에서 주로 이제 뭐 이게 GM이냐 넌 GM이냐 굳이 그거를 갖다 구분하지 않고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두부를 만든다거나 뭐 된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넌 GM 콩을 갖다가 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관리를 하더라도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분까지를 관리할 수는 없을 거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GMO가 뭐 안전성은 아직 뭐 논란되고 있지만 그래도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그 자연 생태계 위해성 분야라든가 뭐 그런 거는 환경부가 처음 그 GMO의 개발이라든지 생산 승인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철저히 그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안전성이 보증된 그런 것만 개발이 되거나 수입할 경우 승인이 되거나 이렇게 가야 하는 걸로 저희 환경부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전성이란 현대 생명과학 기술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정책 혹은 그 관련된 절차 등의 모든 제도 및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 사회적인 그 인식의 토대를 둔 그런 각종 제도, 정책, 또 뭐 수단까지 포함한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간 이동 시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전 통보 합의 절차,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바이오 안전성이라는 잠재적인 우려를 배경으로 한 사전 예방주의, 만약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당히 피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 처리를 두고 보상은 어떻게 할 거며 또 복구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문제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도 많고, 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아주 해결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정서 채택 당시에도 그 문제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해가지고 4년이나 시간을 줬어요. 푸른 장미는 1세대 그 어떤 유전자 조작에 의한 어떤 식물체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는 유전자 하나를 뭐 도입을 한다든지 혹은 한 유전자를 못 쓰게 만드는 방식에 의해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했던 것이, 여기서는 2개, 3개 뭐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동원돼서 그 어려운 작업을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좀 더 우리는 관상 작물을 했다는 거죠. 화훼 작물을 한 것이지만은 좀 더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된 거는 그 황금쌀, 골든 라이스라는 게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쌀은 기존의 쌀이 그 비타민 A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야 뭐 잘 먹고 사니까 괜찮지만은 제3국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비타민 A에 결핍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증으로 나타난 무슨 야맹증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병에 쉽게 노출되는데 유전자 조작을 제가 그래서 여기 소개한 게 있었는데 수선화에서 유전자를 2개를 빌려오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서 1개 등 3개의 유전자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골든 라이스, 뭐 우리말로 황금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의 제초제 내성, 뭐 내충성 하는 그런 세대 다음으로 나타나는 말하자면 유전자 조작된 그 작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초제 내성이나 내충성 작물이 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값이 더 싸진 것도 아니고 뭐 맛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걸 먹고 뭐 더 몸이 좋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죠. 없는 데 비해서 이제 황금쌀에서 보여주듯이 그걸 먹음으로 해가지고 영양적인 밸런스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1세대 유전자 조작 작물에서는 순전히 그 생산자에게 이점을 줬지만은 그러나 2세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비자도 공히 말하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 같은 걸 상당히 많이 가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일정 부분 보완을 해서 그런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치료될 수 있다면 그런 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내 몸 한쪽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막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식품으로서 치유할 수 있는 약보다는 그래도 뭐 그런 식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업 환경은 나날이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농업 환경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산업화가 진행이 될수록 농업 환경은 나빠지는 거고 그 환경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것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더 이 기술은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농업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럼 지금 현재 농민들이 다 자기가 받은 종자를 다시 심어서 농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농법에서도 60% 이상의 종자를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를 구매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달라지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유전자 저담 농산물의 이득을 분석을 해보면은 60% 정도의 이득을 그 다국적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가져갑니다. 농민들이 60% 정도 득을 보고 다국적 기업이 한 20% 정도 종자를 개발하는 회사가 한 20% 정도 이득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 유통회사가 한 20% 정도 득을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20% 개발자가 가져가는 20%라는 건 기존 종자에서도 우리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이 종자가 뭐 폭리를 취하게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의 구조와 다른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Thank you.